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2차 곡선에서요, 포물선이 어떻게 탄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공간 도형에 대한, 그러니까 공간 도형과 그리고 도형의 성질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선은 증명을 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명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간 도형에 대한 소양을 좀 쌓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저는 직원뿔을 우선 하나 이제 그려볼 거예요. 자, 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림 그려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건데 역시나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 자체가 좀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그려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직원뿔을 이제 그렸습니다.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야 하는데 어, 우선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좀 왜곡되게 좀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어, 직원뿔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모선이라고 하는 거죠. 모선과 평행한 이제 평면으로 잘랐을 때 결국에는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때의 절단면을 뭐 약간 좀 오바스럽게 좀 그릴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쵸? 에어컨을 계속 켜고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제 방에는 컴퓨터만 6대가 있어서 예, 에어컨을 항상 켜놓고 있어야 돼요. 아, 정말 불편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좀 그려 놓았습니다. 제가 미술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어, 요 단면을요. 제가 편의상 뭐라고 쓸 거냐면요. A다라고 쓸게요. 그리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모선과 모선과 그 다음에 평행한 음, 평면으로 자른 단면, 얘를요 편의상 A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단면 A와 그 다음 직원뿔 옆면이라고 해야 되죠. 옆면에 접하는 구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구를 S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밑에다 그릴까요? 아, 참 그리기 참 빡세요. 근데 뭐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우선은 네, 이렇게 예, 그림을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좀 봐주실만 한가요? 자, 그 다음에요. 우선은 좀 결론부터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여기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점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애가 결국에는 초점 F가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양옆에 지금 접하고 있는 요 두 점 있죠. 결국에는 그 단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접점을 둘 다 지나면서 결국에는 아랫면과 평행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결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원이 또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P라고 하는 점을 제가 살짝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P라고 하는 점은요,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평면을 포함을 하는 이러한 평면을 또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림을 이쁘게 못 그려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습니다. 칠판에서 하면은 좀 더 잘 그려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요 단면을요, 단면 A를 포함하고 요 모선과 평행한 또 다른 요 평면을 한번 또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요 직선이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요 평면과 요 평면이 이루는 그러니까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교선. 자, 얘는 교선이에요. 또 미리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교선이 사실 준선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표시할 거 다 표시하고 진행을 할게요. 베타. 그 다음에 얘를 감마라는 평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선요, 알파라는 평면과 베타라고 하는 평면은 서로 평행한 평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알파라는 평면과 감마라는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그때 이 준선, 그러니까 교선이 결국에는 이러한 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천천히 또 진행을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우선은 여기에서 만약 얘가 준선이고 얘가 초점이고 그리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한다면 결국에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있죠. 해야 되는 게 자, 이 FP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이 P에서 이 교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와 그 다음에 PF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쪽에다 쓸게요. 아하, FP 그 다음에 PH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요. 보조선 하나가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구를 그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의 보조장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더 증명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보조선 하나를 제가 더 도입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도입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요. 자, 여기 요 점에서요. P를 지나게끔 결국에는 모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보이십니까? 얘가 모선입니다. 모선이에요. 자, 그래서 모선을 쭉 따라서 P를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버리면요. 지금처럼 이러한 선 하나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요. 이 단면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의 지금 단면이잖아요. 이쪽이. 이 단면 자체가 결국에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원의 둘레가 결국에는 직원뿔의 둘레에 있는 그 원이에요. 그쵸? 그러면 모선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점을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Q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Q.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을 지금 P다라고 하고 있었죠, 제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요. 자, 방향을 먼저 제시를 좀 해드릴게요. PQ라고 하는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스텝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결국에는 PQ의 길이와 PF의 길이, P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봐서 그냥 알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PQ의 길이와 PF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9S 밖의 한 점이죠. 밖의 한 점 P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결국에는 Q와 그 다음에 F가 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우선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선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른 단면을 A라고 했고 이 단면 A와 직원뿔의 옆면에 동시에 접하는 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원뿔에 또 마찬가지로 접한다라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Q에서 한번 접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쪽 F에서도 마찬가지로 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Q의 길이와 그 다음에 PF의 길이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성질에서 원밖에 한 점에서요.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죠. 접선을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래서 합동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밖에 한 점에서 지금 접선을 그었을 때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스텝으로 갈게요. 두 번째는 PQ의 길이가 PF의 길이랑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PQ의 길이와 그 다음 P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자, 이 증명 과정이 나름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뭐 간단할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이 P라고 하는 데에서 알파라고 하는 이 평면으로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정중앙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좀 겹칠 수가 있는데, 자, 편의상 이렇게 좀 오버스럽게 좀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알파로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요 점을, 수선의 발의 점을 R이라고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Q에서 R로 이 수선의 발로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 다음 R에서 H로 이렇게 긋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PQR과 PRH가 같은 동일 평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돼요. 이건 P의 위치에 따라서 그 R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PQR, PRH가 동일 평면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건데 도형선상에서 길이라든가 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두 삼각형을 이제 비교를 해서 합동인 삼각형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뜻이고요. 합동이라는 것을 증명만 하면 결국에는 각각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얘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선 삼각형 PQR과 삼각형 P 그 다음에 RH 얘가 서로 지금 합동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쉬운 것부터 갈게요. 우선 첫 번째 PR이라고 하는 것은요. PR은 공통입니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공통 선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공통. 자, 그러면
결국에는 PQR과 PRH에서 PR이 공통이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PR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길이가 같다라는 걸 먼저 보여줬고요. 두 번째, 지금 보시면요, P에서 알파로 지금 수선해발을 내렸고 얘를 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HR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PR이라고 하는 것은 또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수선의 발을 알파로 내렸다는 뜻은 알파 위에 있는 모든 어떻게 해요? 직선과 PR이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PR이라고 하는 것은 RQ와 그 다음에 RH와도 수직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각 PR Q와 그 다음 그 다음에 P R 그 다음에 H가 서로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즉 90도로 같다라는 뜻이죠.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는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요. 우선은 P에서 R로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즉 평면으로요. 그리고 P에서 이 교선으로요. 그러니까 이 교선 자체가 알파라고 하는 평면선상에 있는 그 직선인데, P에서 지금 이 알파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직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3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R에서 H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요, P에서 H, 즉 이 교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R에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결국에 H라고 하는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H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렸을 때 이 각을 제가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타가 의미하는 것은, 자, 이쪽에다가 쓸게요. 세타는 평면 알파와 평면 감마라고 할게요. 감마가 이루는 각이에요. 즉 이면각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평면 감마라고 하는 것은요,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었냐면 이 교선과 그러니까 이 모선과 서로 평행하다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모선과 평면 알파가 서로 이루고 있는 각이다라고 해도 괜찮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평면 알파는요, 지금 베타라는 평면과도 평행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평면 베타와 모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 결국에는 세타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가 지금 모선이에요.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디로 내렸냐면요, 알파라는 평면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모선과 그리고 이 알파라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이 각 자체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네요. 평면 알파와 그 다음에 모선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세타다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살펴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요, 얘가 모선이잖아요. 그러면 모선과 평면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이 결국엔 세타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쭉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것은 지금 이 P에서 이 베타로 또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베타와 알파가 서로 평행 관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PR이라고 하는 게 알파 평면과 베타 평면의 수직인 선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얘를 연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각으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자,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쭉 따라서 가서 결국에는 요 각이 세타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도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왜냐하면 얘가 세타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얘와 얘가 이루는 각도 세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제가 약간 좀 이쪽으로 그리게 되면 이쪽으로 R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평행처럼 이렇게 보여서 억각으로서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복잡하다면 결국에는 지금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이 결국에는 모선과 알파라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세타가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약간 억지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와 얘가 평행하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명확한 정의에서 여러분 성질에서 증명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랑 얘가 세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여기가 90도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PQ와 PR, 얘가 이루고 있는 각과 그 다음에 PR과 PH가 이루고 있는 요 각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증명을 하게 된 거냐면요, 결국에 각 뭡니까? Q, P 그 다음에 R과 각 H, P 그 다음에 R이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좀 위로 올려드릴게요. 이렇게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각이 서로 같고요. 두 개가. 그리고 이 두 각 사이에 있는 이 선분이 서로 같다라는 뜻이니까 결국엔 얘는 무슨 합동입니까? A, S, A 합동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PQ의 길이와 P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합동이니까 결국에는 PQ의 길이와 그 다음에 P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네, 끝났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뭐 오랫동안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다시 한번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확대. 자, 이 정도로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선 어떻게 한 거냐면요, 직원뿔 하나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직원뿔을 이렇게 그렸을 때 요 모선과 평행한 평면으로 지금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게 되면 이러한 단면이 나오겠죠. 자, 이 단면을 제가 A라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단면이 지금 포물선에 해당이 되는데, 이 단면과 그 다음 이 직원뿔이 한 번에 지금 접하고 있는 구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얘가 한 번에 접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직원뿔의 입장에서는 구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둘레만큼 계속 접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이 P라고 하는 데에서 두 평면이 만나고 있는 이 교선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 거고, 제가 이 교선이 결국에는 준선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바로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처럼 모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보조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그러면 모선 자체가 결국에는 요 원과 결국에 접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접했을 때의 점을 Q라고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PQ라고 하는 길이와 PF 길이, P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PF의 길이와 PQ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게 바로 증명이 가능해요. 9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접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접선을 그었을 때 결국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PQ와 pH가 서로 같다라는 걸 증명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 결국에는 얘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지금처럼 증명을, 합동인 것을 보여줘서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 얘는 공통, 그 다음 얘는 지금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QRP와 그 다음에 HRP가 서로 수직으로서 서로 같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얘와 RH라고 하는 것과 HP가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가 되는데, 결국에는 PH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엔 모선과 지금 평행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선과 평행하니까 평행한 요 PH와 그 다음에 RH가 이루고 있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다면, 모선과 그 다음에 지금 알파라는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QP라고 하는 것도 모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선과 지금 모선과 그 다음에 P에서 수선을 내렸으니까 결국에는 모선 PQ와 그 다음에 RQ가 이루고 있는 각도 마찬가지로 세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에는 이면각으로서 서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만일 얘랑 얘가 서로 같다면 요 각과 요 각도 서로 같게 되니까 결국에는 합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뭐 장시간 동안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타원 또는 쌍곡선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타원과 쌍곡선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자, 포물선 증명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서요. 이 내용은 이제 중등에서도 이제 뭐 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기하 벡터 이제 뭐 수리논술 뭐 이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한번 따라서 한번 증명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